안녕하세요. 저희는 LTIS 연구실 공리라고 합니다. 저는 여가입니다. 오늘 저희는 Anomaly Detection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Density Based Anomaly Detection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통계학에서 이상치는 다른 관측치와 요의하게 다른 데이터 정의입니다. 이상치는 측정 값이 변동성, 새로운 데이터의 표시 또는 시험 오차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이상치는 흥미로운 가능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지만 통계 분석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상치는 모든 분포에서 우연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치는 가장 극단적인 관측치로서 표본의 주택값 또는 최소값을 보항하거나 둘 다 보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본 주택값과 최소값이 항상 이상치인 것이 아닙니다. 이상치 데이터와 노이즈 데이터는 보면 노이즈는 관찰된 변수의 목차의 오차 또는 분산입니다. 노이즈 데이터는 사용자가 관심을 갖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이상치 데이터는 사용자가 관심을 가는 데이터입니다. 이상치 판단 방법을 보면 첫 번째는 숫자가 어떤 기준치를 적화하는 것을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상치 판단 방법입니다. 주로 데이터의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관찰하여 이론적인 범위를 적화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거나 데이터의 실제 상황에 맞지 않는 오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가 표준 편차보다 큰 경우입니다. 시그마 3 시그마 원칙은 데이터가 정교 분포를 다를 때 더 많이 사용됩니다. 이 경우 이상치는 측정 값 세트 내에서 표준 편차의 3배를 적화하는 값으로 정의됩니다. 데이터 처리 시 정교 분포의 특성에 따라 세 가지 표준 편차 이외의 데이터는 잘못된 데이터로 가주되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상치 탐지의 평가 지표는 각각 F-score, R의 곡선과 A의 곡선이 있습니다. F-score는 측정 알고리즘의 정확도에 자주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R의 곡선은 false positive rate과 true positive rate 사이의 균형입니다. A의 곡선은 R의 곡선 아래의 면제이며 값의 범위는 0부터 1까지 입니다. 값이 클수록 모델의 성능이 좋습니다. 폭스 플로트는 이상치를 탐지하는 데 매우 적합합니다. 판단 기준은 데이터의 최소 측정치와 최대 측정치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데이터가 이 범위를 적과하면 이상치일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폭스 플로트는 이 범위가 자동으로 표시되면 그림과 같이 밝은색 부분의 점이 이상치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데이터의 최대값, 최소값, 사분위수 값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통해 데이터의 끝한 값이 있는지 확인하고 끝한 값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적 분석은 복스 브로전에서 보여주는 직관적인
적이지 않으며 일관적으로 첩보 이상치 담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플로트 내에서는 두 데이터 세트의 위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어떤 값이 이상치인지 명확하고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상치는 데이터 간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귀 분석과 같은 데이터 관계를 연구하기 전에 데이터에 이상치가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기 위해 스케치 플로트를 만듭니다. 이상치 처리 방법은 보유, 삭제와 보충이 있습니다. 보유의 경우는 벽분 크기가 클 때 이상치가 예상되므로 자동으로 폐기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 대신 이상치의 단단한 방법을 사용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이상치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모형화하거나 분석해야 합니다. 일부 이상치에는 유용한 정보도 포함될 수 있으며 제거해야 하는지 여부는 분석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삭제의 경우는 이상치를 직접 삭제하는 처리가 가장 간단하며 대부분 경우에서 이러한 처리가 사용됩니다. 이상치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처리 방법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상치가 매우 많은데 보충 설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평균, 중앙값, 최빈, 난수와 숫자용의 5가지 방법으로 채웁니다. 이상치 탐지 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터넷 모니터링입니다. 인터넷 접수량은 주기적이거나 주세적이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불법 침입을 받으면 접수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정상적인 변화를 적기에 감지하는 것을 기업에 주는 예방과 근본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융 사기입니다. 정상적인 계좌이체는 일반적으로 저빈도 사건이지만 금융 사기 사건에서 고빈도 계좌이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치 감지 시스템이 이러한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적시에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손실을 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계 거장 검사입니다. 생산 라인에는 작동 중인 기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다양한 센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센서는 데이터를 통해 기계가 작동하는 상태를 반영합니다. 이러한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데이터 양이 많고 자원이 넓은 특징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작동화된 이상 감지 알고리즘은 비용을 잘 저감할 수 있습니다. 밀도 기반 이상치 탐지를 보며 가우스 분포는 정규 분포입니다. 세풀 X가 R에 속하는 경우 평균 뮤 분산 시그마 제곱의 가우스 분포를 다루는 것으로 가정하면 이런 양식으로 표시됩니다.
확률 밀도 함수와 확률 밀도 그림을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평균 뮤는 곡선의 중심 위치를 결정하고 시그마는 곡선의 폭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차이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샘플 세트의 각 특징은 서로 독립적이며 가우스 분포를 다루는 것으로 가정됩니다. 가우스 분포를 다루지 않을 경우 log x를 사용하여 변환됩니다. 따라서 모든 특징에 해당하는 가우스 분포의 파라미터를 계산합니다. 다음에는 px를 계산하고 px와 임계값 epsilon을 비교해야 합니다. 우선 다음과 같이 확률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파라미터를 맞춥니다. 다음에 아래의 공식과 같이 새로운 세부 x에 대해 px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px가 epsilon보다 작으며 이상점으로 감당합니다. 다변형 가우스 분포를 보면 이상치 담지를 위해 가우스 분포를 사용하는 것은 개별 특성 강의적이고 동일한 분포라는 큰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다특성 강의 독립적이고 동일한 분포라는 정체를 반드시 종족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소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샘플 포인트는 두 좌표축에 각각 투영되며 px가 epsilon보다 작은 것을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상치 담지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 다변형 가우스 분포는 특징을 개별적으로 모델링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특징을 종합적으로 모델링합니다. 모델 파라미터 뮤과 시그마는 이렇게 조건을 만족합니다. 확률 밀도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뮤는 특징 평균 벡터입니다. 시그마는 공분상 확률입니다. 따라서 다음은 확률 분포 함수에 대한 파라미터 뮤과 시그마의 이미지 영향입니다. 다변형 가우스 분포 기반 이상치 담지는 우선 다음과 같이 확률 데이터 세트를 사용하여 파라미터 뮤과 시그마를 맞춥니다. i는 샘플 수입니다. n은 특징 수입니다. 다음에 아래의 공식을 통해 새로운 샘플 x에 대해 px를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px가 epsilon보다 작으며 이상점으로 판단합니다. 가우스 혼합 모델은 여러 가우스 분포 함수의 성형 조합을 나타냅니다. 모든 종류의 분포는 이론적으로 조합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지합에 있는 데이터의 여러 개의 다른 분포가 보완되어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가우스 혼합 모델의 확률 분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xg는 G분자의 데이터를 나타냅니다. k는 혼합 모형에서 가우스 모형의 수량입니다. 알파 k는 데이터가 k분자의 하위 모델에 속할 확률입니다. 이것은 k분자의 하위 모델의 가우스 분포 밀도 함수입니다. 파라미터는 각 하위 모델의 기대값 공분상 및 혼합 모델에서 발생한 확률입니다. 가우스 혼합 모델 log likelihood 함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에는 반복 알고리즘을 통해
가우스 혼합 모델의 파라미터를 구합니다. EM 알고리즘은 숨은 병수를 포함하는 확률 모델 파라미터의 뒷대 가능 노출 분포에 사용되는 반복 알고리즘입니다. 각 반복에는 다음 두 단계가 포함됩니다. 첫 단계 E 스텝은 기대값을 구합니다. 둘 단계 M 스텝은 극대화를 구하고 새로운 반복 모델 파라미터를 계산합니다. 첫 단계는 각 벡터 J가 하위 모델 K로부터 올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두 단계는 극대화를 구하고 새로운 반복 모델 파라미터를 계산합니다. 수렴 될 때까지 이 스텝과 M 스텝을 반복 계산합니다. EM 알고리즘은 수렴성을 갖지만 글로벌 뒷대값을 찾는다는 보장은 없으며 로컬 뒷대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개의 다른 파라미터를 초기화하여 반복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파이썬 윈도우 데니시티 에스티메이션을 보면 파이썬 윈도우의 목표는 비모소 통계에 속하는 이산적인 데이터 자체를 사용하여 영수적인 분포를 맞추는 것입니다. 테스트 심플 데이터는 x1, x2, xn로 알려져 있습니다. 데이터 분포에 대한 사전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데이터 분포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여 R는 X를 중심으로 합니다. 하이퍼큐브 있고 H는 이 하이퍼큐브의 한 가장자리의 길이라고 가정합니다. 이 차원의 경우 C자형의 면적은 이것입니다. 세 차원의 경우 일반체적은 이것입니다.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 공식에 따라 x가 하이퍼큐브 영역에 들어가는지 여부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확률 분포를 측정합니다. 여기서 n는 세플수, h는 선택한 윈도우의 길이, phi는 커널 함수입니다. LOF는 빅감도 또는 반감도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분포 내 데이터점의 밀도를 핵심 요소를 사용하여 이상치를 탐지합니다. LOF는 주어진 데이터점의 밀도를 이후의 밀도와 비교합니다. 이상치는 밀도가 낮은 지역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상 데이터점에 대한 비율이 더 높은 것입니다. LOF가 높을수록 이상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선 모든 데이터 개체 P에 대해 가장 가까운 데이터 K에 대한 거리의 평균 DKO를 계산합니다. 모든 데이터 개체 P와 O의 도달 가능 거리를 아래의 식으로 구합니다. 다음에 데이터 개체 P의 국소 도달 가능 밀도를 아래의 식으로 이용해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 개체 P LOF 계산합니다. LOF는 데이터 개체 P의 이상치 정도를 나타내며 관측치 P의 밀도와 O의 밀도의 비율을 평균한 값이 됩니다. P의 밀도가 작을수록 O의 밀도가 커질수록 LOF는 커지게 됩니다. 다음 부분은 유가의 연구원님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기에는
제가 계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분은 기반으로 그럼 다음 부분은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KNN 기반으로 그거 237 탐지 기법입니다. KNN의 원리는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고 그 전체 프로세스는 세 단계로 나누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각 데이터의 속도 분류에 대해서는 대응 관계를 포함하는 그 러이브러리 지정된 샘플 데이터 세트가 있다고 가정하며 그 태그가 없는 새 데이터를 입력한 후에는 새 데이터가 그 각 특징들 샘플 데이터에 해당하는 특징과 비교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그 새 데이터와 그 표본 데이터 지판의 각 데이터 사이의 거리는 계산하는 방정식은 일반적으로 거리의 측정은 그 유럽식 거리, 즉 두 은차원 벡터 x와 y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맨해튼 거리와 같은 기타 거리 측정 방법이 여기서 있습니다. 민코프스키 거리 측정 방법은 또 여기서 제한식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그 유럽식 거리는 그 민코프스키 거리가 P는 2의 경우 때 그 특례이고 맨해튼 거리가 P는 1의 경우와 극수 형태입니다. 그 구한 모든 거리를 전혀하며 그 작은 것부터는 큰 것까지 작은 수로 요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처음에 키는 그 일반적으로 2C 이하 샘플 데이터에 해당하는 분류 라벨을 취합니다. 두 번째는 키계 데이터에서는 가장 자주 나타나는 분류 라벨을 새로운 데이터의 분류로 구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 주어진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하고 훈련 데이터에서는 새로운 데이터와 가장 가까운 키의 데이터 세트를 갖고 그 키의 데이터를 세트의 대부분이 특정 클래스에 속하는 경우 새로운 데이터를 이 클래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키는 알고리즘에서는 키 값의 그 선택 알고리즘의 결과는 큰 영향을 미치며 키 값이 작으며 모델 전체가 더 복잡해지고 겹합이 발생하기 쉬우며 키 값이 크며 학습의 근사 오차가 증가하기 쉽고 일체의 오류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키 값의 선택에 신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능 알고리즘은 그 쉽게 데이터의 이상 값을 감출하는 장점을 훈련 시간이 짧고 데이터에 대해 갈설이 없으며 그 정확도가 높으며 표본 용량이 큰 나무의 작동 분류에 더 바하고 비선형 PQ에 사용할 수 있으며 단점은 그 계산량이 많고 회귀 범주의 정확도가 낮고 해서성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음 부분은 K-means 기반으로 이산시 탐색 기법입니다. 키평균 지방을 사용하여 그 인시 데이터의 이상점을 식별하는 것이 매우 간단하며 구체적인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특정 키 값을 기반으로 데이터의 키 변경 클러스터링을 적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클러스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클러스터 내의 각 지점에서 클러스터 중심까지의 거리를 계산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거리를 인계값과 비교하여 인계값보다 크며 급히 정상적인 것으로 강조하고 그러지 않으며 정상적인 데이터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소개하면 그 무성분 분석 기반으로 2, 3지 특집 방법입니다.
PC의 이산시 탐지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 아이디어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저차원 특징 공간에 매핑함, 그 다음 특징 공간의 다른 차원에 있는 각 데이터 포인트의 다른 데이터와의 편차를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저차원 특징 공간에 매칭한 다음 저차원 특징 공간에서 원래 공간으로 다시 매핑하고 저차원 특징을 사용하여 원본 데이터를 재구성하고 재구성 오류의 크기를 볼 수 있습니다. PC에는 각 공유 값을 분류한 후에 얻은 공유 벡터는 원본 데이터의 분산 변화 정도의 다른 방향을 반영하며 그 고유 값을 해당 방향의 데이터 분산 크기가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는 최대 공유 값에 해당하는 공유 벡터의 데이터 분산이 가장 큰 방향이고 최소 고유 값에 해당 고유 벡터의 데이터 분산이 가장 작은 방향입니다. 다른 방향으로는 원본 데이터의 분산 변화를 고유한 특성을 반영함으로써 자일 데이터 셋풀이 특정 방향에서 다른 데이터 셋풀과 크게 접근하는 등 전체 데이터 셋풀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데이터 셋풀이 특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공유 벡터에 대해서는 each 데이터 셋풀 xi 이 방향에서는 관리 정도 DLG 다음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는 람다 주로 정규화의 역할을 하므로 다양한 방향의 편차 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셋플의 모든 방향에서 편차 정도를 계산한 후 보관적인 일상 점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은 셋플의 모든 방향에서 편차 정도를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은 단지 이상 점수 계산하는 한 가지 방식입니다. 일부 알고리즘은 약간 다른 방법을 채택하는데 예를 들어 이부 알고리즘 처음에 T개의 공유 벡터 방향에서는 데이터의 편차만 고려하거나 마지막 R개의 공유 벡터 방향에서 편차만 고려합니다. 여기 있는 C1과 C2는 인위적으로 설정한 두 개의 인계치며 점수가 인계치보다 크면 이상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처음 몇 개의 공유 벡터의 원본 데이터의 특정 특성에 직접 대응하는 경우가 많으며 처음에 몇 개의 공유 벡터의 방향 표차가 비교적 큰 데이터 세부 중종 원본 데이터의 여러 특징과 그 값입니다. 몇 가지 특징 벡터에 약간 다르며 일반적으로 몇 가지 완봉 특징의 선형 조합을 나타내며 선형 조합을 후 분사히 대상적으로 작으며 이러한 특징 간의 특징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후자의 특징 방향에서는 편차가 큰 데이터 셋수를 원본 데이터에 해당하는 몇 가지 특징에서는 예상과 일치하지 않는 상황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특징의 방향을 편차 처음에 몇 개의 특징 벡터의 편차 또는 마지막 몇 개의 특징 벡터의 편차를 고려하는지 여부에 특정 사형식 특정 데이터에 따라 요약맞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PJ의 이상시 탐지 방법 아이디어 2는 기관적으로 이해하며 PJ 데이터의 주요 특성을 추조하는데 데이터 셋풀이 쉽게 재구성되지 않는 데이터 셋풀의 특성이 전체 데이터 셋풀의 특성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나타내는 경우는 이는 분명히 비정상적인 셋풀입니다. 데이터 셋풀 X의 경우는 T차원 모여 벡터를 기반으로 재구성된 샘플의 X이라는 가정하며 데이터 샘플의 비정상 점수를 다음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식은 재구성에 사용
특성 벡터의 계수 키의 영향을 고려하여 키의 모든 가능성이 가중합하여 그 포관적인 비정상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재구성 오류를 기반으로 비정상적인 점수를 계산하는 공식도 고려하지 않으면 여기서 있는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이전 섹션에서는 어금판 재구성 공식에 따르며 저차원 특징의 계산으로는 데이터셋을 재구성할 때 더 작은 고유 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 방향에 대해서는 정보를 포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재구성 오류를 시대로 더 작은 고유 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의 방향을 정보에 비롯됩니다. 이 직관적인 예를 바탕으로 이상 검수에 대해 PC의 두 가지 다른 아이디어를 더 작은 고유 값에 해당하는 고유 벡터 찾기 주요를 기울일 것입니다. 따라서는 저희는 PC의 이성치를 탐지할 때 두 가지 생각이 본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방법은 Autoencoded Anomaly Detection. Autoencoder는 지도학습되지 않은 모델입니다. 입력 데이터 자체는 지도학습으로 사용하여 신경망이 사용 관계를 합수하도록 하여 재구성된 추락 XR에 얻습니다. 10개열 이상치 탐지의 시나리오에서 이상을 일반적으로 소수인물 자체 인코더를 사용하여 재구성된 출력 XR과 올해 입력의 차이가 특정인계 값을 초과하며 올해 10개열의 이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코더의 역할을 고차원 입력 X를 저차원 암호적 경수 H로 인코딩하여 신경망의 가장 정보량이 많은 특징에 배우도록 강요하는 것입니다. 디코더의 역할은 은인층의 헤드 로어의 변수 H를 초기 상황으로 뒤돌리는 것입니다. 가장 준 상태를 디코더의 출력이 완벽하게 또는 거의 원활히 입력된 XR는 X로 되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행하는 단계는 첫 번째는 임포트에서는 히든 러이어의 원시 데이터 X에서 인코딩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는 히든 러이어랑 에서 아웃풋 러이어의 디코딩 과정입니다. 알고리즘의 최적화 목표 함수는 여기서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선 리스트는 둘 다의 거리 측정 함수입니다. 일반적으로 RMS1을 사용합니다. 다음 단계는 어토 인코드 알고리즘의 역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토 인코드는 PCA와 같은 데이터 차원 촉촉 및 데이터 압축과 유사한 특성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토 인코드의 네트워크 구축은 인포트 로열 뉴럴 수이 할든 로열 뉴럴 수 암보다 크며 데이터를 N차원에서는 M차원으로 낮추는 것과 같으며 그렇다면 이 M차원의 고유 벡터를 사용하여 원래 데이터를 재구성합니다. 이것은 고유 벡터를 풀어서 차원 촉조를 수화한다는 점을 제외하고 PCA 차원 촉조와 동일하며 선형 차원 촉조 방식의 어토인코드는 비선형 차원 촉조입니다. 자가 인코더는 이상 감지와 선택 감지에서 자주 사용됩니다.
그 어드 인코더 알고리즘의 장점은 그 지도 없음 데이터 표시 필요 없습니다. 단점은 비정상적인 인식 시나리오의 경우 훈련 데이터가 저장 데이터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기반으로 이산지 탐지 기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산지 탐지 또는 그 어트리얼 디텍션이라는 그 어노머리 디텍션은 기계학습 연구 분야에서는 현실과 그 밀접하게 관여되어 범위에 응용 수가 있는 문제 도형입니다. 그러나 이 사안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표준 답을 없으며 그 일반적으로 특정 적용 시나리오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정의를 내리려면 맞는 문헌의 일반적으로 기사 처머리에서 그 하윙스의 말을 이용합니다. 많은 후발주자들의 견해는 이 정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비정상적인 데이터의 이상치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다양한 통계 거리 및 밀도의 전형적 지표를 사용하여 데이터 셋플이 다른 셋플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의 아이디어는 그 데이터의 아이솔레이션 정도를 다른 전형적인 지표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묘사하려면 합니다.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간단하고 그 해운쳤기 때문에 학계와 상업계에서 주는 편파는 얻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 기본적인 생각을 간단히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는 1차원 데이터 세트가 있다고 가정하면은 이 데이터 세트를 무차별로 그 분할해야 하며 점 A와 점 B를 개별적으로 분할할 수 있게 가정합니다. 그 구체적으로 먼저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서는 값이 x를 무차별로 선택한 다음에는 x와 x에 따라 데이터를 왼쪽과 오른쪽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 다시 분할되지 않는 때까지는 이 단계를 두 데이터 세트에서 별도로 반복을 진행합니다. 그 분명히 점 B는 다른 데이터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매우 적은 횟수로 분할할 수 있으며 그 A점은 다른 데이터 포인트와 함께 그 모이며 분할하는 데 더 많은 횟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의 기본적인 생각을 가는 예로 설명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1차원에서는 2차원으로 확장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래 그림을 A점과 B점 별도로 분리하기 위해서는 두 좌표축에 따라 무차별로 분할합니다. 먼저 특징 차원 무차별을 선택하고 이 특징의 최대값과 최소값 사이에서 무차별로 값을 선택하고 특징 값과의 크기 관계에 따라 데이터를 좌우로 나눕니다. 왼쪽과 오른쪽 두 세트의 데이터에서 위의 단계를 반복한 다음 특정 차원에서 값에 따라 데이터를 세분화할 수 없을 때까지는 데이터를 무차별로 세분합니다. 직관적으로 점 B는 그 다른 데이터 포인트와 그 선택적으로 분할되어 있으며 세분화하기 위해서는 그 몇 번의 작업만 필요할 수 있으며 1점 더 맞는 분할 횟수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근방 이상치에 대해 두 가지 가설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위의 예시에서는 B점과 B점은 다른 데이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비정상 데이터로 감주되어 A점과 A점의 정상 데이터로 감주될 수 있습니다.
직관적으로는 비정상적인 데이터를 다른 데이터 포인트와 상대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하는 데 몇 번 더 필요할 수 있지만 일반 데이터의 그 반대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Association Forest의 핵심 개념입니다. Association Forest는 데이터를 분할하기 위해서는 이분 트리를 사용하며 그 데이터 포인트의 깊이 데이터의 이산지 정도를 반영합니다. 전자 알고리즘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훈련 단계는 여러 개의 셀프를 채취하여 여러 그룹의 이 분목 그 알트리에 구축합니다. 예측 단계는 여러 개의 두 칼의 나무의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각 데이터 포인트의 이산 점수를 계산을 진행합니다.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알트리를 구성할 때 먼저 전체 데이터에서는 셀프 페이지를 선택한 다음 시작 노트에 그 기능 무차율을 선택하고 기능 최소 값 사이에서 무차율 값을 선택하고 셀프를 취한 것보다는 작은 데이터로 완조 분기로 취한 것 이상의 데이터 오른쪽 분육이 나눕니다. 그럼 다음 완조과 오른쪽 두 가지 그 분기 데이터에서 다음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유예 단계를 반복을 진행합니다. 데이터는 다시 나눌 수 없고 하나의 데이터만 포함되거나 모든 데이터가 동일합니다. 한정된 최대 깊이는 있는 것입니다. 예측 단계는 데이터 X의 비정상 점수 계산할 때 먼저 그 H의 경로 길이를 추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H에 따라 뿌리 노트에서 시작하여 특정 그 노트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른 특성에 따라 위에 아래 값을 취할 것입니다. 알츠의 홍보 샘플에서 X가 그 위치한 이 노트의 동일한 샘플 수가 T라는 가정하며 사이즈 이 알츠에 대해서 데이터 X의 경로 길이 HX를 감구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X의 애초에 루트 노드에서 잎 노트로 이동하는 동안 통과하는 엣지의 수를 나타냅니다. say는 한 그릇의 t로 표시되는 수정 값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는 스트립 샘플 데이터로 구성돼 이분목의 평균 경로 길이입니다. 일반적으로 say의 계산 공식이 다음과 같습니다. h은 마이너스는 은 마이너스 1 플러스 0.577로 추정할 수 있으며 여기서 상수는 오히려 삼수입니다. 데이터 x의 마지막 예외 점수 스코어를 여러 h의 결과를 통합합니다. 공식에서는 이 hx는 여러 h의 데이터 x 경로 길이 평균 나타내고 그거 파이는 알츠의 훈련 샘플 한 그릇의 풀수입니다. C 파이는 파이가의 데이터로 구성돼 이전 그 트리의 평균 경로 길이는 나타내며 여기서 주로 정규화를 사용됩니다. 이선 점수 공식의 여러 알츠에서는 데이터 X의 평균 경로 길이가 짧을수록 점수가 1에 가까울수록 데이터 X가 이상한다는 것이 나타냅니다. 여러 H에서는 데이터 X의 평균 경로 길이가 길수록 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그 데이터 X가 영수임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 H에서는 데이터 X의 평균 경로 길이가 전체 평균에 가까우며 점수가 0.5 부근이 됩니다. 원클래스 서포트 웹 머신 기반으로 이성지 탐지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원클래스 SVM은 outlier detection이 아니라
그 네버레티 디렉션 방법이며 모델의 이러한 2, 3점과 일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 세트를 2, 3점은 포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차원에서 높거나 훈련 데이터 분포에 대해 가정이 없는 경우는 원클래스 SVM도 주는 어라이 디텍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클래스의 그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한 클래스의 정보만 훈련에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어드레어 정보를 누락되어 있고 두 클래스에 무병하는 경계선을 유일한 데이터 클래스의 정보 학습 통합 얻을 수 있습니다. 분류 알고리즘은 분류하며 카테고리 수에 따라 다일 분류, 이분류, 다중 분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류 알고리즘은 주로 두 분류 및 다분류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일 한 통이 스타인지 아닌지를 예측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이 분류 문제이고 피일체 인식 전형적인 다분류 문제로 이러한 알고리즘은 다일 분류에 잘 적용할 수 없지만 다일 분류 문제를 상업계에 널리 존재하며 각 기업이 사용자를 묘사하는 데다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이 분류 문제를 음성 셀프를 하기 어려웁니다. 따라서 영상 셀프만 정의할 수 있지만 음성 셀프를 정의할 수 없는 시나리오에서는 단위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실제 시나리오와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예시로 설명드리자면 현대 제품을 구매한 사용자 정보가 기록된 특정 상품을 과거 판매 데이터가 있으며 이외에도 제품을 구매한 적이 없는 사용자 정보를 있어 두 가지 분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할 것인지 여부를 예측하고 싶다는 가정한다면 2차원 분류기는 훈련시키려 할 때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일반적으로 구매하지 않는 사용자의 수가 이미 구매한 사용자의 수보다 훨씬 많은 것이고 데이터의 불균형한 양을 셀프가 응의 셀프를 훈련할 때 훈련될 분류의 그 분산을 가질 것입니다. 따라서는 이 대왕 클래스 클래시피케이션 방법을 사용하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트레이닝 세트를 이미 했던 탭을 구매한 사용자 데이터만 있으며 새로운 사용자가 했던 탭을 구매할지 여부를 식별할 때 인식하거나 예 또는 아니오를 볼 수 있습니다. 알고리즘은 현재 제품 구매한 사용자 정보가 기록된 특정 상품의 과거 판매 데이터가 있으며 이외에도 제품을 구매한 적이 없는 사용자 정보가 있어 두 가지 분류를 통해 그 제품을 구매한 것인지 여부를 예측하고 싶다는 가정한다면 여기 방금 설명드리던 것 똑같이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upport Vector Data Discrimination은 단위의 분류 문제의 목적은 다른 범주의 데이터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범주의 데이터에 대해서 discrimination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단위 분류 방법을 이상시 탐지 또는 범주의 그 극도로 불균형을 한 분류 작업을 다투를 사용합니다. 이 방법의 문제점은 그 미리 가정된 확률 분포에 못되어서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기능의 차이가 클 때 이 방법을 큰 데이터 세트를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일부 .1도 영역의 샘플 포인트 및 정상적인 샘플로 오판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아이디어의 셀프를 고강해서 이루는 데에 대량적인 경계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계에 설정하는 방법은 SAT가 연구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 Product Data Description에서 subject는 m개의 표본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며 가 x와 x2부터 xm까지는 이러한 셀프점을 중심점 A이고 그 단결이 R인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며 그림 셀프 X에 만족합니다. 그거는 변수를 도입하여 일부 셀프를 이용해서 더 이상 들어가지 않도록 허용하며 저희는 목표는 최소의 반경 R의 변수의 값이 따라서 목적 함수는 여기에 보시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그런 그 라그랑주 프로브는 라그랑주 승자법은 사용하여 라그랑주 함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중 AI는 0보다 크고 여기서 라그랑주 승자입니다. 라그랑주 함수 R의 라그랑주 함수는 프라이드거 디바티브는 0이며 알파의 셀프 X의 가중치를 강조하고 위의 공식은 모든 셀프의 가중치 합이 1이고 무신 A가 모든 셀프의 가중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그랑드 함수를 가져와 원래 문제를 아그랑드 프로블럼 걸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을 보시면 클러 펑션은 여기서 k 중에 xa랑 xg 대신에 xat, xg로 교체하며 이런 제자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림 보면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를 여기도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